자, 88페이지 매출 매입 유용 코드 그리고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보면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유형 코드가 있습니다. 유형 코드를 어떻게 그 입력을 하고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게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88페이지에 유형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영세후 세금 계산서는 영세로 부가세 유형이 결정이 됩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수입으로 유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 유형은 부가세 유형은 매출 부분이 있고 매입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전자세금 계산서를 끌어와서 스크래핑을 통해서 자료가 입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매입세 불공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 매입으로 51번으로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니까 불공제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래서 서류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가세 유형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4월 달로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4월 1일 매입과세인가 보네요. 5일 소모품 구입을 했습니다. 소모품 구입 얼마? 500만 원. 아이고, 단가가 500만 원이 아니라 공급가액 500만 원. 그러면 자동으로 부가세만큼이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처는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냐. 분계는 밑에 보면 분계 유형이 분계 없음도 있고 현금, 외상, 혼합,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법인 사업자다라고 하면 혼합으로 분계를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소모품비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미지급금으로 550만 원이 계상이 됐다. 이 매입하는 이 그 지금 설명하는 동네는 이러한 매출 매입 유형 코드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매입 유형의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이라는 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동일한 날짜로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이 있는 거죠. 매출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유형 매출의 과세 매출이다라고 하면 이 11번 과세 매출로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만큼 거래처 인식을 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지금 아까 세팅을 환경 등록에서 제품 매출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401로 상품 매출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도매 매출이다, 도매상이다라고 하면 이런 상품 매출로 세팅이 돼 있는 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대요. 저기를 보면 상황을 보면 매입 중에서 불공은 54번입니다. 54번. 그러니까 그 불공제되는 사유를 여기에 나중에 그 입력하고 선택을 한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그 매입세액 명세서 그 불공제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이게 끌어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량 주유비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거래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코드에 거래처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거래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F2를 눌러서 코드를 하고 신규 등록이다라고 하면 그 플러스 키를 눌러서 여기서 등록을 해도 됩니다. 뭐 오솔길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공급처 거래처 등록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가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불공제 사유를 2번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죠? 여기 보면 환경 등록에 회계의 건별 그 불공 사유를 2번으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불공으로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공 사유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유지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지 부가세 신고서상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 822 차량 유지비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그죠? 금액이 회계 처리가 될 거고 253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불공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지 그럴 경우에 부가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끌어와진다는 얘기입니다. 0406 끌어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속 서류들이 제대로 끌어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보면 탭 화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 그 엑셀로 업로드된 거나 스크래핑한 그러한 그 자료들이 매입 매출 전표로 이제 끌어와질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러면 이 간편 집계 여기에서 뭐 그 관련된 전표들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표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코드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탭 화면 설정 89페이지 밑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유형 코드 여기 보면 이게 매출 유형 코드죠, 그죠? 이 매출 유형 코드 여러분들이 전산 회계 전산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에 막 외우고 막 이러죠, 그죠? 여튼 11번이 과세 매출이다. 91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10% 일반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11번으로 기재를 하고 12번은 영세 매출입니다. 이 영세율 적용이 되는데 국내 거래로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하는데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 영세율 세금계 단서를 발급을 한다. 수출의 경우에는 16번으로 기재를 합니다. 똑같은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계산서 매출, 면세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13번으로 기재를 하는 거고요. 건별 매출이다라고 하면 정규 증빙 외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나 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지 않는 매출, 순수한 현금 매출인 경우에 건별 매출로 14번으로 기재를 한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5번으로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매출분이다 그러면 17, 뭐 카드 면세. 우리 회사는 면세 사업자인데 카드로 소비자들한테 그 대금을 결제를 하고 있다, 결제받고 있다. 뭐 이러면 카드 면세. 영세율인 경우에 카드 영세로 기재를 할 거고요. 여튼 뭐 이런 현금 과세라는 건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 일반 과세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됐다. 그러면 이 22번 현과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입 유형 코드 관련해서도 10%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일 경우에 공제되는 거죠. 51번으로 가는 거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거는 보통 수출업자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죠. 원자재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자, 계산서, 면세 계산서, 여기서 53번으로 기재가 되고, 53번 코드로 그 기재를 할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세팅을 해놨으면 그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보통은 세팅을 안 해놓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전표 분계를 할 때 적용 코드 6번으로 걸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거래 징수는 당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 세법상으로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3파트, 파트 3에 이제 신고서 작성하고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하는 사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례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조금 저 혼자 떠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55번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에서 스크래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55번으로 끌어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7번 카드 과세,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수취 명세서 작성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받는 그러한 경우에 카과로 입력을 하겠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다라고 하면 61번 현금 과세로 현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93페이지에 보면 유형 코드 이러한 부가세 유형 코드하고 신고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공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서상에 신고서를 조회를 해보면 063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지금 그밖에 지금 상황이 조회 눌러보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 지금 세 가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매출, 과세 매입, 그다음에 불공 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이게 과세 매출이 될 거고요. 과세 매입 500만 원이 소모품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쪽에 이쪽 부분이 기존에 제가 입력했던 부분들이 아직 삭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거를 저장을 눌러야 되겠네요. 저장을 눌러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를 해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게 들어오죠. 그죠? 이거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불러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만 입력이 된 상황을 유형 코드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코드 입력을 어떻게 했고 그게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93페이지에 신고서 서식에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11번으로 기재된 거.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카과 혹은 현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재가 될 거고요. 정기 영수증 이러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아닌 건별 매출은 이쪽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영세율과 관련돼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이쪽에 12번으로 그 5번 단에 기재가 될 거고요. 기타 이거는 수출 일반적인 수출인 거죠, 그죠? 수출 신고서, 수출 신고 필증으로 인해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쪽으로 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93페이지 밑에 보면 이 과표 명세서가 있는데 계산서 발급한 거와 계산서 수취한 거는 명세서 과세표준 명세서에 끌어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매입 유형과 신고서는 일반 매입인 경우 이쪽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94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0번에 일반 매입, 과세, 영세, 불공. 불공도 여기에 들어오네요. 수입도 들어오고.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도 불공제되지만 여기에 끌어옵니다. 여기에 끌어오고 나서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 신고서 서식이 작성이 됩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전체 일반 매입 혹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다 공제받는 거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신고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5페이지에 신고서와 연관관계 그래서 수치분 이 매입세 그 일반 매입분과 관련해서는 합계표 작성이 돼야 될 거고요. 95페이지에 그러한 내용들 영세율 수치분 이것 역시 합계표 작성이 돼야 될 거고요. 불공이다라고 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신용카드 수령 신용카드 지출분 매입세 공제되는 거, 의제 매입세 공제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14번 이 금액하고 동일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기존에 작성이 돼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고서에
그 유형이 부가세 유형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매입 매출 분계가 어떻게 어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분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